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심은 통일나무의 표지석을 쓴 서해가 여태명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전주에 처음으로 문을 연 농촌 관광 거점 마을이 2달째 운영도 못한 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무단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독거 노인을 위한 무연고 노인 장례 지원 서비스가 까다로운 이용 조건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함께 심은 소나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나무 옆에 세워진 비석에 글씨를 쓴 작가가 바로 원광대 여태명 교수인데요. 글씨에 얽힌 사연을 하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두와 한라의 흙에 뿌리를 내리고 한강과 대동강물로 자라는 통일나무.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의 공동 식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1953년에 싹을 틔운 이 소나무는 이제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상징이 됐습니다. 어렵게 찾아오니 국가나무 새봄을 이 기운을 소중히 하고 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공동 식수를 마치고 비석 덮개를 열어젖히는 순간 서해가 여태명 교수의 가슴도 요동쳤습니다. 두 분이서 열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벅차오더라고요, 가슴이. 지금도 눈물 날 정도로 가슴이 벅찬데요. 여태명 교수는 정상회담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21일 청와대로부터 비석에 새길 글씨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박시까지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여 교수는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혼용한 서체와 전주체로 불리는 완판본체, 자신이 연구해온 민체 등 3가지 서체로 모두 63글자를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청와대가 최종 선택한 서체는 여 교수의 민체였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남쪽과 북쪽의 민간인들이 정말로 자유스럽고 정말로 평화롭고 그런 세계가 되기를 원하면서 민체를 선택해서 전주 톨게이트와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현판 등 여러 글씨를 써왔지만 여 교수에게 이번 작업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 교수는 비석에 쓰인 글씨 원본을 집안의 가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도 한번 사진을 찍고 싶거든요. 그러기를 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도 하루빨리 좀 가서 제가 그 옆에 서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달 전주에 처음으로 문을 연 농촌 관광 거점 마을이 있습니다. 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2달이 다 되도록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색장동에 문을 연 농촌 관광 거점 마을입니다. 3월 6일 문을 열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30억 원이 투입돼 식당, 숙소,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만 놓고 봤을 땐 정부가 조성한 여느 체험마을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달이 다 되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준비는 다 해서 꽃이랑 다 심고 그 앞에는 다 해놨는데 안죽 개업을 안 했다니까. 이미 3월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단체 관광객을 한 팀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억 원이나 들어갔지만 홍보에 필수적인 홈페이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경험이 부족해 힘에 부친다며 사무장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 같은 걸 안 해봐서 그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는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은 이 같은 농촌 관광 거점 마을 12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올해 안에 문을 열 계획이지만 자치단체는 시설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채택이 된 거거든요.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자율성을 마을에다 준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냥 서포트를 해주는 거일 뿐이고. 관광 거점 마을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주민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국공유지라고 하는데요. 임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마음대로 쓰고 있는 전북의 국공유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산자락에 누군가 파와 마늘을 잔뜩 심어놨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표지판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마음대로 텃밭처럼 일군 겁니다. 여러 명이 자신의 땅처럼 쓰고 있는 부지만 4,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 저렇게 해놨어도 좀 저런 것이라도 안 버리고 저렇게 흉물스럽지 않게. 냉장고와 가구 등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쓰레기장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라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무단점유된 땅과 하천 등이 8,9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국유지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라북도 전체 3,800만 제곱미터의 국유지 가운데 7.6%가량인 290만 제곱미터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점유자를 찾아내 지난해 1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회수된 건 7억 3천만 원뿐입니다. 변상금 연체료가 많지 않은 데다 점유자가 계속 내지 않아도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다 보니 행정대집행이 쉽지 않고 점유자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건 알지만 누군지는 확실히 특정을 못하면은 또 관리하기가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인식 속에 국공유지가 마음대로 사용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가족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장례식 없이 바로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무연고 노인 장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전북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독거노인은 21명. 2015년 9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 없이 바로 화장 또는 매장됩니다. 거의 지자체에서 그냥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타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는 독거노인 장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7년째, 전북에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12건이 전부인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장례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는 노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소득, 건강 수준 등을 고려해 급한 노인부터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다 보니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연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장례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거노인의 80%는 처음부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가급적이면 독거노인,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시도록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정부는 지난해 장례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요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짜 진보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후보들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 교육감 논란은 일부 시민단체가 진보 후보 추대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4년 전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 단일 후보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미영 후보는 가짜 진보, 실패한 진보인 김 교육감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진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민주 진보 교육감 추대위 구성은 무산됐고 시민단체는 김승환 교육감 지지연대로 활동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반가량이 지나면서 후보들마다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거석 후보는 오만과 독선, 아집과 불통에 8년을 끝내는데 뜻을 같이 할 후보라면
단일화를 적극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광찬 후보도 인위적인 단일화는 반대하지만 교육 정책과 비전이 맞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황호진 후보는 정치공학적이고 편가르기식 단일화 논의를 반대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도민들에게 선택받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3선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반김 연대 추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 후보들 간의 연대와 합종 연행은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의원 비례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에 이어 다음 달 3일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별로 정원의 2배수 정도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도의원 비례대표는 4명가량을 정해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순위 투표를 하게 되고 시군의원 비례대표는 2명에서 8명가량으로 압축하면 지역위원회 상무위에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대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지역의 적폐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며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당원대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권태홍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주요 당직자와 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GM이 다음 달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항 전용 수출 부두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은 한국GM이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로 사용해온 군산항 41번 부두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지난달 31일 전달해와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1990년 초에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를 조성해 소유권을 국가로 넘긴 뒤 최근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6,000헥타르에 가까운 논에 벼 대신 콩과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이 재배됩니다. 전라북도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 참여 신청을 마감한 결과 5,959헥타르의 면적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북 벼 재배 면적의 5%에 해당합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서해안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7개 사업에 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별로는 수산 종자방류에 30억 원, 인공어초 설치에 21억 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20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 어투를 설치한 지역의 어획량이 설치하지 않은 지역보다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